말씀드릴 까지는 거의 주제하고 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그 기술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이제 들어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무거우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대충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는 것은 서브스트레이트가 대부분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기술들 중에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베리어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베리어 코팅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퍼 플렉시블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페이퍼 이런 것들을 해서 나머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플렉시블 하면은 뭐 구부러져야 된다는 거니까 뭐 필름이나 페이퍼나 이제 천같이로 이렇게 구부러지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굳이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뭐 이런 이제 무빙되는 이런 뭐 사인 간판 같은 거, 그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깔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거는 디스플레이로 범주를 안 넣는다 그런 뜻으로 뭐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종이같이로 필름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보면은 지금 뭐 소개된 용도들 이렇게 보면 LCD 같은 이런 거는 아마 그래스로 되는 것 같은데 LCD 같은 시계 이렇게 해서 구부러진 것들이 있고 이제 6EL 이따가 좀 소개가 되겠지만 6EL 분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말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타입 롤업 타입들을 이게 아마 6EL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드용으로 이렇게 쓰는 용도 그 다음에 이 간판 같이로 이렇게 필요한 거에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LCD 간판들 뭐 이 디스플레이들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제 플렉시블이 필요하냐,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경박 단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필요성이라는 게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 주변 환경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려면 구부러지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디스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면 경박 단수에서 결국 값이 쌓여야 되니까 값이 쌓으려면 그 뭐 하나씩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죠. 결국은 롤 투 롤로 그냥 돌면서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코스트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퀄리티 좋아야 되지만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가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게 이런 기술로 계속 전개가 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에 주로 활용되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그 LCD 앞에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LCD 관련되는 거나 이제 무기-EL, 유기-EL, 그 다음에 이제 E-잉크, E-페이퍼라고 하는 전자종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장점과 단점을 서로 이렇게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지금 많이 지금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이 바깥에 나와 있는 내부 창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LCD가 가장 파편하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동영상이나 속도나 그 다음에 발광 효율 에너지 사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좀 굉장히 이제 뜰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쪽이 지금 강하게 많이 반응을 하고 있고 이제 무기-EL 같은 거는 뭐 지금 캐나다의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플렉시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경쟁 관계의 이런 장단점을 극복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로드맵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 지금 이제 그래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스도 지금 얇게 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어디까지는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플렉시블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무슨 다도기적인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배리어성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용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자체가 디스플레이 가장 중요한 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이제 그걸 하려면 서킷 관련되는 거나 인풋 되는 거 심지어 배터리까지도 궁극적으로는 페이퍼라이트한 뒤에 딱 붙이면 되는 이런 배터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중에 이제 한 2010년 이후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페이퍼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두루룩 말아다니면서 이렇게 붙이는 컬러풀한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흘러가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는 이런 기술들이, 요소 기술들이 다 지금 발전을 해야 이제 궁극적으로 일로 갈 거라고 보고, 대충 이 로드맵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쭉 그려보면 대충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게 기술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트북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지도 않고 이제 말아서 이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에 물론 단점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안 깨진다든가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뭐야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입니다. 그러니까 열 팽창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이 디멘전이 이제 상당히 이게 좀 가공을 할 때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투명성이 유리보다는 아무래도 유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만큼 서페이스가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케미컬 리시턴스가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들 중에 이제 이렇게 후보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제일 밑바닥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밑바닥에서는 폴리에스터 필름이 있습니다. 지금 SKC가 이제 이 폴리에스터를 만들고 있고, 저도 그 폴리에스터 만드는 데 한 25년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파퓰러하게 쓰는 건 이거고요. 폴리에스터를 조금 변형한 게 이제 폴리에틸렌 나프탈레이트라고 해서 이거보다는 같은 계열인데 좀 내열이 조금 좋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지금 응용이 실용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내열 온도가 좋은 것들이 많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는 컬러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컬러를 보다 보니까 filter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폴리미드 같은 거는 뭐 거의 지금 내열 400도에 뭐 땜나면서 견디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는 케미칼 특성이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뭐 서멀 익스펜션이 굉장히 높다든가 뭐 컬러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제 폴리에스터 계통은 온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한 150도를 보고 있지만 온도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마땅하게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지금 물질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각각의 물질들을 나름대로도 개발을 해 나갈 겁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결국은 이제 내열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열도 좋으면서 이제 여러분 각도 쌓아야 된다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게 이제 뭐 장단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리에스터 계통이 일반적으로 각도 쌓고 다 괜찮지만 나름대로는 이 내열온도가 떨어지고
다른 거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내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상당히 이런 좋은 후보군들도 있지만 이쪽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까맣게 나온 거는 멜팅이고 이거는 이제 그래스 트랜지션 템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포리에스타하고 PEN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포리에스타 대비 모든 면에서 PEN이 좀 넓은 특성을 낸다. 근데 아직도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기업마다 이제 이 투명 내열 그레이드의 지금 소재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PEN 정도면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각 기능에 관련되는 것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이제 내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롤-투-롤 프로세싱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케미컬 레지스턴스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레이드 중에 몇 가지만 또 소개를 드리면 포리카보네이트도 150도를 견딥니다. 근데 이게 제일 단점이 나름대로는 이제 이 케미컬 특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터치 판넬 같은 데는 포리카보네이트를 많이 씁니다. PET하고. 근데 이거의 단점도 투명하고 다 좋지만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소재 중에 이제 폴리비서설폰이라는 게 내열 아까 200도 가까이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각광을 받는데 나름대로 또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이제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보완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런 걸 해야 이제 이게 쓸 수 있는 소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면에서 원하는 이 케미칼이나 이런 거는 좋지만 내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이쪽이 포리에스터 계통이 괜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조금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장단점이 아까 나왔듯이 가볍고 뭐 구부러지고 뭐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얇게 할 수 있고 롤-투-롤 프로세스가 가능한데 이런 장점이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까 서멀 프로퍼티가 떨어진다든가 서페이스가 유리만큼 스무스하지 못하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점으로 될 수 있는 게 옥시전 베리어 이런 거 모이스처 베리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쓰는 UDM이나 LCD 액정 같은 게 이게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견디게 하려면 그만큼 베리어성을 잘 줘야 되는데 이런 쪽에 문제를 안고 있다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플라스틱 위에 이 베리어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아까 하이브리드 이런 머티리얼을 써서 코팅을 하면 베리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충격에 이런 것들은 괜찮고 그 다음에 무게가 그래스보다는 한 6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께 얇기도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나니까 지금 동일한 성능을 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대로 구부러져서 말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앞에 이제 LCD 파넬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좀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전체 LCD 파넬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여기가 이제 백라이트가 있고 앞에 이제 기판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체적인 걸 보시기 전에 지금 일단 이쪽이 이제 글래스가 지금은 글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플렉시블 머티리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요 밑에 층에 글래스가 2개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플라스틱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맨 바깥에 나오는 이제 보호 쪽 이런 거는 이제 안티 리프렉티브 코팅을 한다든가 안티 그레어 코팅 어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TAC 셀룰로스 아스테이트 필름이라든가 폴리에스타나 포리카보네이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폴라라이저 이제 우리가 평광판이라는 거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이제 셀룰로스 트리 아세테이트나 포리바이널 이렇게 평광을 준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칼라 이쪽에 이제 칼라 필터 층이고요. 이건 액정이 들어가는 층이고요. 칼라 필터에도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글래스 위에서 다 이 컬러 필터를 인쇄를 하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플렉시블로 되면 이런 거 위에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필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피그먼트거든요. 피그먼트를 만들 때 이제 분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금속 성분이나 이런 애디티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피탄트 같은 것들, 유기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각종의 복잡한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O 이제 스퍼터링 하거나 뭐 코팅할 수도 있고, 솔대로.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지금 플라스틱 소재가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 소재도 여기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제 글래스가 플렉시블 머티리얼로 바뀌면 진정한 LCD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LCD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 지금 이 그림에서는 LCD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지금도 거의 뭐 한 70, 80% 이상은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타픽이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관련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엘 하나가 있다 그러면 유기엘 물질이 이게 지금 산화가 되거나 열화가 되면은 이제 수명이 무지하게 짧아지거든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수분이나 산소에.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인캡슐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완전 벨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유리는 상식적으로는 지금 뭐 거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분이나 산소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쓸 때는 어차피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각종 여기에다가 베리어 코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코팅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메러빌리티가 이제 제가 보기엔 투하율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플라스틱이 지금 대충 워터 베이퍼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ET가 상당히 좋은 거지만 100g per 메타 제곱당 단위 면적당 메타 스퀘어당 한 100g 정도 하루 이렇게 방치를 하면 그 정도로 지금 퍼메러빌리티가 있다고 보시는데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유기예를 사용할 경우에는 10에 한 마이너스 6순까지 있다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에서 완벽하게 차단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포장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 알루미늄 증착된 게 있습니다. 불투명한 거. 그걸 이제 알루미늄 증착하는 목적이 그걸 증착을 하면 베리어가 한 1 정도로 떨어져요.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게 한 400, 500 옹스트롬 정도 올리면 그걸 이제 베리어 목적으로 쓰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건 보통 거의 유리같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플라스틱 위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머티리얼 가지고 코팅을 해서 유리와 같은 성질을 만들어가지고 베리어 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엘이 이제 요구하는 게 아까 뭐 12승, 5승, 6승 되는 데야 수명이 이제 뭐 10만 시간이나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LCD는 이제 액정이 또 열화를 하기 때문에 LCD는 그래도 그만큼 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치즈나 이런 것들을 냉동식품들 이렇게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한 뭐 1cc, 1g 정도의 베리어성만 나와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금 투명하면서 이 정도를 지금 유지하기가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기의 리콰이먼트 자체가 지금 10-6g 정도, 지금 LCD 같은 건 2g 정도가 지금 스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구체적인 거는 GE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베리어 코팅을 자기들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물질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이 하이브리드 소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은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옵티컬 덴시티라는 게 낮을수록 투명한 겁니다. 투명해지면 이 안에 집어넣은 칼슘이 변화가 줘가지고
맑아진다는 걸 이용을 해서 상대 비교하는 데이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렉산이 포리카보네이트입니다. 그러니까 G가 지금 G 플러스 D에서 주로 지금 만드는 게 포리카보네이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PET를 만들듯이 자기들도 모든 그 포리카보네이트의 소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이 베리어성의 디스플레이용으로 그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베리어 특성을 내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보시면 이 그레스 대비해서 이게 좀 많이 극격하게 떨어지면 나쁜 건데 거의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베리어성을 코팅을 해놓으면 기존의 그레스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증명된 건 없지만 그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쪽이 이런 실리콘 계통이 굉장히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버럴 실리콘 베이스로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계통, 그 다음에 알로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걸 좀 크로스 링크업을 하게 해가지고 표면에 잘 입혀놓으면 플라스틱 위에 상당 부분 이 글래스 라이크하게 해가지고 배에서 차단하는 기술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우코닝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대면적, 작은 면적, 각종 이 디스플레이 머티리얼에 자기들이 만든 이런 알로이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유무기 복합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그 디스플레이 머티리얼 중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이런 특성들을 보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글래스 만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추세가 지금 플렉시블로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기술적인 한계는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돼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 바이픽스라고 이게 지금 6EL 쪽으로 굉장히 지금 판촉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은 조그만 회사인데 이게 멀티레이어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 멀티레이어를 하니까 유무기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이 베리어성을 10-6성을 입은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만 유독 그걸 자기들이 도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본 적은 저도 없습니다.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위에 이런 걸 개발을 했다. 이 기술을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로 보면은 이런 그 실리카 베이스로 된 각종 이런 복합 유무기 복합적인 것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레이어를 올리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하는 원리는 대충 모노마이스 큐어링하고 또 멀티 올리고 뭐 이런 과정으로 여러 개 하는데 토탈로 두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베리어성이 뭐 6이나 LCD나 6EL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각종 이런 코팅이나 이런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얇게 입힐 수 있는 기술. 그게 투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제 이 페이퍼와 관련되는 건데, 이 잉크에 관련되는 건 뭐 이쪽 탑픽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캡슐 안에 타이타늄 옥사이드 계통에 이런 비즈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제 유전체들로 들어가는 액체들이 나름대로 그런 그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이 플라스틱 이 필름 위에 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라미네이션을 하거나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만들면 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 머티리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자페이퍼라고 해서 전자종이라는 게 결국은 전자 이북이라고 해서 얇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책 안에 메모리 다 들어가고 이런 식이 이제 앞으로 곧 아마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벌써 전시회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잉크의 장점으로는 뭐 나름대로는 이 보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보는 시야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리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상당히 지금 좋은 걸로 나와 있고 저는 코팅 방식 롤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코스트가 낮아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얇게 까는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얇게 할 수 있어서 플렉시블한 쪽으로는 이런 거는 이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종이라든가 뭐 이북 이런 용도로는 상당히 이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이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코팅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나름대로 여기에 마이크로 컵을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잉크를 뿌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트랜스퍼 해가지고 하나의 머티리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더 얇게 해서 이렇게 말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플렉시블한 머티리얼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그 하나의 이 판이 되는 거예요. 판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SKC는 지금 주로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레스타 필름 사업하고 지금 자기 테이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로 SKC 브랜드로 많이 했지만 지금 거의 다 지금 뭐 DVD나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 지금 이제 거의 중국으로 다 이전하고 별로 하질 않고 있고요. 우리가 CD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DVD 지금 RW까지 따라왔는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도 우리 회사 내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비즈니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열심히 잘 만들어서 따라왔는데 한 20년간 이거보다 돈 많이 버는 거는 유명한 가수 확보하고 뭐 서세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SKC가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을 어렵게 해가지고 이 감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됐고요. 요 PET 가공 기술이라는 게 PET만은 아닌데 아까 그 디스플레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LCD 소재나 뭐 PDP 필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울산에 폴리우레탄 모노마들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쪽에 지금 이런 사업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회사가 이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는 전망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는데 정보통신사업 쪽으로 우리가 지금 회사를 시프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카이 브랜드로 나오는 단말기는 지금 우리가 조립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LIPD 폴리머 배터리 쪽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요거는 에피소드로 지금 이번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에 굉장히 전자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배터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대부분 1차 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조금 쓰던 것들은 불안해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새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재고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무지하게 하여튼 분수통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이제 우리가 2, 3년 전부터 미국 방송하고 일을 하고 있는 폴리머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꼽아놓고 다시 충전해서 쓰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전부 전자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거의 소모량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2차 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용량 자체도 컴팩트하면서 폴리머 배터리가 이제 컴팩트해지거든요. 컴팩트하면서 장시간 파워를 많이 내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통신 관련돼서 뭐 소재들을 좀 하고 있고요. 각종 뭐 PDP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영역 중에는 디스플레이 소재들, 그 다음에 이제 UDL 관련되는 판넬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옵티컬 파이버 쪽, 디바이스 쪽, 그 다음에 연료전지,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되는 것들을 오늘 좀 소개를 좀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윈도우 일렉트로크로믹 관련된 것들이 뭐 솔젤 원리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주면은 이 색깔이 변해. 윈도우 필름 보시면 에너지를 주더라도 색깔이 바뀌어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쓰일 용도들이 이제 많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렉트로크로믹 원리를 이용을 하면 각종 물질별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고 투명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고급 그레이드에 이렇게 윈도우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이게 이제 솔델 원리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델 원리에 대한 거는 요 생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도를 만들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윈도우 필름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선루프 관련되고 뭐 자동차 백밀러 반사 방지되는 거, 뭐 필터류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소재로 쓰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솔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웹 코팅이라고 적은 거는 이제 드라이 코팅이 반대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도전층을 투명하게 내려고 그러면 스퍼터링이나 이런 베이퍼라이징 하는 이베포레이션 하는 이런 기술을 많이 쓰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잘 쓰면 이런 걸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면서 코팅을 한다는 거죠. 그럼 코스트가 굉장히 떨어지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시면 지금 우리 카본 나노 튜브 같은 것도 물론 뭐 이 안에 이제 카본 나노 튜브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팅을 하면은 컨덕팅 필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포리머 중에서도 이제 전도성 포리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메탈 중에서도 이제 실버 같은 아주 작은 나노 파우더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티오 소울 아까 소울셀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 위에다가 도전층, 아까 플렉시블 머티리얼 중에서 상당 부분 도전층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표면 저항 레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일 10의 6승보다 이렇게 높은 쪽 한 9승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안테스테틱이라고 해서 대전 방지 쪽으로 많이 쓰고요. 터치 패널 정도 들어가면 한 10에 한 3승. 그 다음 터치 스크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렉시 EL 쪽 뭐 한 100옴 이내 이렇게 돼서 이제 필터는 뭐 그다음에 도전선 15옴 이하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잘 개발해서 가공 기술을 개발을 하면 플라스틱 위에서도 이런 기능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LCD 구조 중에 이제 백라이트 쪽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거는 이제 프리즘입니다. 요거는 렌즈 기능입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PET 위에다가 각종 요 렌즈 가공을 합니다. 요거 할 때 이제 마이크로 비즈 같은 걸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비즈요. 각종 애디티브들 들어가서 이제 굴절률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능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리즘뿐만 아니라 디퓨저도 여기 마이크로 비즈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리프렉터라고 해서 빛을 반사하는 요 원리에도 각종 그런 코팅이나 이런 기술을 넣어가지고 빛이 반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술이 다 들어가고 요 프로텍션 바깥 레이어 들어가는 것도 어른어른되면 안 되니까 반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기술에다가 사람이 만져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딱딱하게 파드 코팅하는 기술들이 이제 유무기 계통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제품들의 기능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즘은 뭐 LCD에 다 들어가는 원리인데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굴절률이 렌즈 기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리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에디티브로 들어가고요. 보통 필름보다는 이 한 장을 딱 하면 이 렌즈에 의해서 빛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6EL 구조인데 간략하게 그린 구조인데 이 그래스 위에다가 이제 에노드, 캐소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칼라 층이 결국 이제 유기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단분자 쪽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프로세싱 이런 원리에서 고분자 쪽이나 이런 쪽이 많이 이제 향으로 가는 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도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뭐 6EL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드리고 LCD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다 LCD고요. 지금 외부 창에 나오는 조그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그거는 UDL이 채택된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내부창, 이 안에 들어가는 화면에 UDL이 됩니다. UDL이 되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빠른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시야각이나, 에너지 소모량이, 전지 소모량이 있기 때문에 UDL이 이제 소형적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뜰 거다.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UDL 어플리케이션이 뭐 다양한데,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서 노트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이쪽이 많이 UDL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인데요.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이 강 파이버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단지 PMMA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빛의 전반사를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클래스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클래스층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기 U 무기를 적당히 혼합을 해서 그 기능을 좀 주면은 상당히 바깥의 표면으로부터 보호도 되면서 이 이제 밀러 라이프하게 이렇게 반사를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POF도 하나 통신용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통신용이 지금도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통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이 데피니션 TV에 나오는 영상을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그거하고 무선 이런 걸 다 합쳐서 몽창 한 군데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광대역 통신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지금 전송 속도가 무지하게 높아야 돼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유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멀티모드를 이용한 거는 플라스틱 옵티컬 파이버가 유일한 대안으로 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아직도 그 강력 통신망 전체를 묶어서 생각하는 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어플리케이션이 뭐 조명용부터 이게 지금 청담대교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국부 조명하는 거, 반도체 장비나 그다음에 메디칼 쪽에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국부를 비춰봐야 되는데 기존에 램프를 쓰면 뜨거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먼 데서 이렇게 램프 가문은 먼 데 있고 빛을 전송해서 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카 오디오 쪽 이런 네트워크입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엔도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내시경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내시경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보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한번 보고 세척하는데 60불이 든답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세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60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한번 쓰고 버리는 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비싸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이 플라스틱 파이버로 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료전지 이쪽, 우리 기존에 우리가 지금 폴리머 배터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용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량 계속 개발을 되고 있지만 용량에 대한 문제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메탄올을 조금씩 집어넣으면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어차피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될 건데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배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음 세대로는 결국은 이제 이 연료전지 쪽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뭐 여러 분야에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다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우리가 뭐 아까 언급을 했듯이 그런 쪽에도 지금 하는데 결국은 이 배터리나 그 연료전지 쪽이 전형적으로 지금 유무기 계통들을 다 섞어서 지금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상세한 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아주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노가 되면 그만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젝션 관련돼서 TV 중에서도 이제 아까 뭐 LCD, PDP
얇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 쪽으로 가면서요. 이 프로젝션은 값싸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프로젝션 스크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용도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 TV용으로 보시면 이제 이 TV도 이제 LCD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냐, 그 다음에 CRT를 확대를 하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프리즘 하듯이 요 렌즈 가공을 다 해서 이렇게 요 렌즈 가공을 하고 뭐 굴절기를 조정하고 각종 기능을 주기 위해서는 유무기계 통해 각종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PET 필름 위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가공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